오늘은 세계 굴지의 조선사에서 해외 선사의 감독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친구한테 울산 부동산이 반등한 이유 중에 하나로 꼽히는 우리나라 조선 경기가 좋아진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막 없이 나가니까 라디오처럼 편하게 들어주세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이 손기술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일본보다는 좀 못하긴 한데 일본보다 만드는 속도는 굉장히 빠르고 어느 정도 품질은 나오는 거야. 그리고 일본보다 훨씬 싸고. 그래서 이제 유럽 선주들이 선호하기 시작하면서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는데 일본 사람들은 좀 멀리 보고 계산을 하고 해갖고 배 만드는 시설 투자를 아주 전략적으로 하는데 한국 사람들도 약간 그래 씨발 그럼 뭐 배 좀 크게 만들어 보자. 그럼 도크 조그만하다고 야 크게 파봐 이러고 도크 크게 만들어 보고 야, 대우에서 도크를 좀 크게 만든대. 그러니까 현대에서 야, 좀 더 크게 1m 더 크게 만들어봐, 우리. 그래? 쟤들 둘이 왜 저리 도크를 크게 만들지? 삼성, 야, 우리는 질 수 없어. 대충이라도 비슷하게 좀 지어봐봐. 그래서 1980년대 중반에 들어오면서 전 세계에 있는 도크 중에 제일 큰 게 1, 2, 3가 다 우리나라에서 갖게 돼. 그러니까 대우조선에 있는 그 도크, 드라이 도크라 그러지. 땅을 파서 물이 들어가고 배를 만들어갖고 물 들어가고 배를 뺄 수 있는 독이라 그러지. 대우조선,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에 있는 도크가 그 기네스북에도 올라가 있고 제일 컸어. 근데 지금 중국에서 이제 이상한 짓을 또 이제 하고 있어서 중국은 이제 우리나라를 따라 많이 하는 거라서 그렇겠지. 도크 사이즈 갖고는 이제 중국에 밀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막 시설 투자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그래서 이제 완전히 막 2000년대 초반에 완전 한국이 이제 끝장났지. 조선을 이제 도저히 일본이 기술이 있어도 이제는 한국하고 경쟁이 안 되는 게 배를 크게 못 만드는 거야. 2000년도 중반부터 시작해 갖고는 폭발적으로 배 크기에 사람들이 완전 목숨을 걸거든. 그지, 배 크기가 뭐 2배, 3배 커졌다 하더라고. 그렇지.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 내가 2000년도에 제일 처음에 삼성중공업 가니까 8000TU를 개발했다. 선형 개발을 했다. 8000TU면 20피트 컨테이너를 8000개를 실을 수 있는 배야. 그게 굉장히 큰 배다 이랬거든. 지금 이제 20년 정도 지났다고 보고 지금은 23000TU짜리 선형 개발이 됐어. 생산을 하고 있어. 23000TU짜리 컨테이너를. 그럼 8000개 실던 배가 23000개를 싣고 다니는 배로 이제 사이즈가 커진 거지. 그러니까 한 3배 거의 3배가 커진 거야. 어. 그러니까 그 큰 배를 이제 만들 수 있는 나라는 한국하고 중국밖에 없어. 근데 이제 컨테이너선하고 LNG선을 갖고 이제 중국 얘기를 또 해보면 중국이 이제 2000년대 중반 초반부터 시작해갖고 한국 보고 돈 되니까 존나게 따라오기 시작했어. 한국에 사람도 많이 빼가고 저거 와갖고 많이 배워도 가고. 근데 중국은 이제 품질면에서 안 되는 거야. 품질면에서 컨테이너선 가다가 막 갈라진 적이 있어요. 중간에 이 컨테이너선이 배를 길게 만들면 배가 길잖아. 배는 물 안에 떠가는데 파도가 이렇게 치면 배가 이렇게 꺾여. 선수부터 파도가 쳐갖고 이렇게 쭉 선미까지 쭉 오면 배는 일직선을 유지하는 게 아니고 그 파도 모양대로 움직여. 쇠는 늘어났다 줄었다 하기 때문에 물론 눈에 보일 정도는 아니지만 그 선원들의 얘기를 빌리면 삼각파도를 제대로 만나면 배의 철판 늘어나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런 소리가 파도가 지나갈 때 근데 그 배에다가 물건을 예를 들어서 그 상태인데 배 앞에하고 뒤에만 싣고 중간에 예를 들어서 물건을 좀 덜 실었다. 그러면 파도가 중간쯤 오면 배가 양쪽 앞뒤 쪽으로는 무게가 많고 중간에는 이제 가벼우니까 활처럼 꺾이는 거야. 꺾이겠네. 그럼 배가 갈라져요. 그치. 그 과거에 보면 이제 피시선 이래갖고 일반 광물 싣고 다니는 배, 일반 기름 유조선 기름 싣고 다니는 배, 이런 배, 그다음 컨테이너, 이런 컨테이너선 이런 것들을 용접 결함에 의해 갖고 그래 배가 꺾이는 경우가 생겨. 중국에서 만든 배가 꺾였어. 그리고 나서 얼마 전에는 이제 LNG선 얘기로 넘어가면 LNG선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일본하고 한국밖에 없어. 사실은 그 모스 타입하고 멤브레인 타입을 갖고 얘기했는데 모스 타입은 공을 싣고 다니는 거야 배에 동글동글한 거 4개를 싣고 다녀. 일본에는 애들은 그거를 갖고 만들고. 근데 한국하고 중국은 이제 멤브레인 타입, 그러니까 멤브레인 타입은 그 사각형 박스를, 그러니까 사각형 스티로포를 4개를 싣고 다닌다고 보면 돼. 그치, 네모난 거. 효율이 어떤 게 좋겠어? 동그란 게 좋겠어? 사각형이 네모난 게 좋겠어? 더 좋지. 그렇지, 더 많이 실잖아. 그치. 빈 공간 없이 다 근데 씻잖아. 재밌는 얘기 해줄게. 멤브레인 타입 화물창이라고 하는데 그건 국산이 아니야. 그 다른 나라 거라 하더라. 캐나다 혹은 프랑스에서 그 원전 기술을 갖고 있는데 LNG선 한 대를 팔면 걔들한테 100억을 줘야 돼. 그렇다 그렇죠. 하대. 근데 우리나라 조선소가 LNG선 한 대를 팔면 100억을 못 남겨. 그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개발을 했어. 개발을 했어?
개발했어. 그래갖고 어. SK해운에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갖고 SK해운에서도 우리나라 이제 LNG선을 갖고 있는 해운에서 SK해운, 뭐 현대상선 이렇게 있었는데 어. 그 회사에서도 그 화물창을 그뭐 KG1, KG2 이렇게 뭐 K1, K2 이렇게 이름 붙여놨는데 어. 한국형 뭐 LNG 화물창이라 그거를 안 쓰는 거야. 어. 그걸 써서 배를 만들어 주세요라고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왜? 검증이 안 됐으니까. 아. 자, 네가 앞에 말했지. 폭발하면 커진다고. 그치. 배를 보면 옆불떼기 보면 유독 LNG하고 LPG선만 배 옆에다가 LNG, LPG 적어서 다녀. 컨테이너선은 배 옆에다가 컨테이너 이렇게 안 적고 다녀. 그치. 회사 이름 유조선도 여기 유조선 이렇게 안 적어, 오일 탱커 이런 거 안 적어 다닌다고. LNG하고 LPG선이 왜 그 사이드에 적어 다니는 줄 아나? 위험하니까. 비키라야. 비키라. 비켜라. 어. 됐고, 그냥 비켜라. 이게 어떤 위험하다. 얘기가 있냐면 배 만들면 이제 시운전 로딩 오프로딩 하는 걸 시운전을 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LNG 저장고에 갖다 대갖고 그걸 잠깐 빌려갖고 그 LNG를 실었다가 다시 빼는 그거를 테스트를 해. 그거 하면 이제 얼마를 주고 돈을 주고 이제 시운전을 거기서 하는데 거기서 만약에 터지잖아 그 LNG선이 그러면 경상남도가 다 날라간대. 그게 뭐 어떤 폭발력에 대한 그런 어떤 파괴력도 있지만은 순간 산소를 다 이렇게 가져가. 그것 때문에 사람이 많이 죽고 산소가 갑자기 없어졌다가 다시 외부에서 산소가 들어오면 생기는 그 후폭풍. 그치. 그것 때문에 이제 피해가 크대. 아직까지 그 사고 난 예는 없어. 사고 나면 큰일 예는 난다, 야. 없어. 그리고 배가 이제 어떤 그 부두에 LNG 원래 상선 부두에 LNG 터미널이 있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 근데 LNG 터미널에 만약에 배가 들어가잖아. 그러면 반경 얼마나 하더라? 거기에 있는 모든 배는 그냥 스탠바이 포지션으로 가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 가만히 있어야 되네. 그런 게 있어. 근데 부딪히면 안 되니까. 중국이 LNG선을 만들었어요. 한국을 따라잡겠다고. 계약 기간을 좀 넘기고 만들었어, 어쨌든. 그래 만들어갖고 호주에는 천연가스 자원이 많잖아. 그래 호주에 LNG를 실으러 가다가 배가 섰어. 배가 섰어. 네. LNG 화물창의 문제는 아니었어. LNG 싣기 전이니까 LNG 화물창에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몰라, 애들이. 근데 배가 가다가 섰던 거야. 왜 섰냐면 엔진 결함으로 섰어. 요새는 이제 배 엔진이 어떻게 나오냐면 하이브리드로 나와. 원래 이제 배 경유 엔진 같은 경우에는 경유하고 등유를 섞었었어. 안 그러면 벙커 CU하고 등유를 섞었었는지. 그래서 엔진을 돌렸는데 이게 원래 환경이 좀 안 좋아. 안 그렇겠냐. 그 큰 엔진이 경유를 떼제끼면. 그래서 이제 현대 엔진에서 한 12년 전부터 개발한 게 삼성중공업하고 손잡고 개발한 게 그 LNG 엔진을 개발한 거야. 천연가스 엔진을. LNG 추진선이라 하대. 이게 굉장히 좋은 게 뭐냐 그러면 LNG 선 같은 경우에는 LNG를 운송하는 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멤브레인 타입이든 모스 타입이든 자연 발화되는 게 있거든. 자연 소실되는 게 있어. 그 탱크에 항상 그 LNG를 100% 채워서 가는 게 아니라 한 70% 정도밖에 안 채워서 가. 그 출렁출렁해갖고 안에 스크가 생기면 위험하다고. 조금만 싣고 가거든. 근데 이게 조금만 싣고 가도 액화시켜서 싣고 가는데 액화시켜서 가도 자연 발화가 되는 게 있어. 못 막아 이거를. 근데 이거를 자연 발화되는 거를 어떤 뭐 배관 연결부라든지 뭐 기계 뭐 뚜껑이라든지 이런 데서 발화가 되겠지. 그거를 재액화시켜 갖고 탱크 안으로 다시 집어넣는 기술이 제일 먼저 만들어졌었고 이거를 집어넣어봐야 별 효율이 없는 거야. 그 전체 양에는. 그러니까 이거를 모아갖고 그냥 엔진으로 떼보는 거야. 어차피 버릴 거니까 엔진으로 집어버리면 연료비 없어 줄어들겠지. 환경 문제도 해결되고. 그래서 그 엔진을 개발했어. 그리고 그 엔진을 이제 그 한국에서 생산되는 배들은 그 엔진을 많이 쓰거든. 근데 그 중국에서 그 엔진을 외국에서 이제 또 개발해갖고 사서 이제 엔진을 달은 거야 중국에서. 근데 호주로 이제 LNG 선에 처음 달아갖고 호주로 가다가 엔진이 블랙다운 돼본 거야. 바다 한가운데서. 배는 엔진이 서는 게 역수로 큰 사고거든. 근데 이걸 1년 동안 수리를 했는데 수리를 못했어 결국. 얘들이 이 엔진 컨트롤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야.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고쳐지고. 그래서 결국 그 배를 새 배를 폐선을 시켰어. 그러면 그 배 발주한 사람은 얼마나 손해냐. 그 상업 운전을 했을 때 하루에 제가 예상할 수 있는 이익이 있는데 그 이익을 또 못 보잖아. 그렇게 계산을 하거든. 그 어마어마한 소해인 거지. 그래서 이제 그게 소문이 급속도로 퍼지면서 LNG선은 중국에 이제 발주를 하면 안 된다. 분위기가 이렇게 다 됐어. 근데 지금 카타르하고 러시아에서 LNG선 뭐 100대까지도 얘기를 해. 필요한 LNG선이 단기간에
생산돼 갖고 그 파는 LNG를 운용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게 이제 폭발적으로 LNG선 수요가 날 거다. 그러니까 환경 문제 때문에 화석연료, 일반 휘발유, 경유 이거보다 뭐 풍부한 자원인 LNG를 많이 선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LNG 수요가 높기 때문에 LNG 수송선 수요도 높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LNG선 선단을 운용하는 혹은 LNG 광구를 갖고 있는 회사에서 LNG선을 발주를 많이 할 수밖에 없고, 지금 내년에 올 하반기부터 시작해갖고 내년에 발주 나올 물량이 100대다. 그럼 어디서 만들겠노? 라는 게 이제 답인 거야. 자, 일본은 뭐 만들 수 있다 해도 한국에 10분의 1도 못 만들고, 그리고 한국은 막 도커 지금 텅텅 비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대형 도커가 몇 개나 있고, 중국은 기술이 안 돼갖고 중국 거는 지금 쓰면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가 다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전망은 좋은 거지. 그리고 이제 다시 그 컨테이너선 얘기로 넘어가면 CMA CGM이라는 프랑스의 그 아주 큰 컨테이너 운용회사가 있었는데, 여기서 9대니까 금액이 뭐 얼마더라? 4조인가?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금액의 그 배 억수 큰 프로젝트였어. 컨테이너선 만드는 프로젝트가 몇 년 전에 있었는데, 삼성중공업하고 현대에서 그걸 따려고 무단히 노력을 했는데 결국 그게 중국으로 갔어. 그래갖고 뭐 난리가 한번 난 적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배가 어쨌든 2017년 하반기부터 선주한테 순차적으로 납품이 인도가 되는 계획이었거든. 근데 그게 지금 아직도 한 대도 인도가 안 됐어. 한 대도. 중국에서 못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고 중국에서 다시 납기 연장을 좀 해달라고 2020년 하반기로 납기 연장을 해달라고 요청을 이제 한 상태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발주처에서는 소송 준비한다고 하고 그 발주 취소한다는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초대형 컨테이너선도 중국은 못 만든다. 걔가 이렇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불리한 게 움직여. 얘가 플렉시블하게 움직인다고. 안 그러면 부러져.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지, 부러지겠지. 갈대처럼 이렇게 움직이면서 튜브 떠다니듯이 이렇게 떠다녀야 되면은. 근데 이게 길면 길수록 이제 그 양이 더 커지는데, 그러면 많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용접부에 여기서 불리한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아주 고도의 기술이, 용접 기술이 요구되는데 그걸 못 맞추는 거지.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중국은 이제 큰 배도 이제 못 만드는 거고, 그런 뉴스들이 조선 경기에 좋은 영향으로 잘 미치고 있지. 그래서 사람들이 조선 경기가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고.